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그 저렴한 식재료 하나가 사실은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독소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우리 몸의 장기들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버립니다. 몰라서 드시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9가지 위험식품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침대에 누워 지낼지 아니면 씩씩하게 걸어 다닐지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주변에 이 소식을 꼭 전해야겠다 싶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들이 있듯이 우리 식탁에서도 당장 퇴출해야 할 9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바로 간장입니다. 특히 뒷면에 혼합 간장이라고 적힌 제품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양조 간장이나 조선 간장이라는 글자가 없는 제품은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저렴한 간장은 사실 콩을 자연적으로 발효시켜 만든 게 아닙니다. 콩에 염산으로 부어서 단 이틀 만에 녹여 만든 화학 간장입니다. 염산이라고 하면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그 독한 약품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아주 지독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물질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독소가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몸속 쓰레기를 못 치우게 되고 결국 그 독이 온몸을 돌며 우리 세포를 병들게 합니다. 이정순 어르신도 매일 아침 드시던 그 짭조름 조림 반찬에 이 화학 간장을 쓰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입니다. 특히 가격이 유난히 저렴한 수입쌀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현미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쌀은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눈바닥에 있는 오염된 성분들을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들려온 쌀에서는 예전 사극 드라마에서 사약의 재료로 쓰던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성분이 든 밥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손발이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은 매일 먹는 밥 속에 든 독성 금속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현미는 껍질에 이런 나쁜 성분들이 더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산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식당에서 흔히 주는 수입산 김치입니다. 특히 성분표에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김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수입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치는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수입산 김치는 왜 인공적인 단맛을 내는 화학 물질을 넣을까요? 제대로 발효시키지 않은 김치에 떨고 이상한 맛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설탕보다 수백나 강한 단맛을 내느니 화학 물질은 우리 몸의 암세포를 깨우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물질 하나만이 아닙니다. 값싼 소금과 정체모를 고춧가루 그리고 썩지 않게 넣는 방부제들이 한데 섞이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여러 독이 합쳐져 폭탄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숙 어르신도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저염 김치라고 홍보하는 수입 김치를 사드셨는데 그 안에 든 화학 첨가물들이 어르신의 간을 병들게 했던 핵심 범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세 가지 음식입니다. 제가 이정순 어르신계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더니 어르신은 그동안 내가 내 손으로 내 몸에 독을 들이붓고 있었구만 하시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 세 가지만 오늘 당장 식탁에서 치워도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우리 친구와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온 마음때 응원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나머지 위험한 식품들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도 위험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는 더 규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싱싱하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이미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하나씩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 집중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시장이나 마트에 가셨을 때 색깔이 눈부시게 하얀 오징어나 낙지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원래 자연산 수산물은 약간 누런빛이 도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 마치 형광등을 펴놓은 것처럼 새하얗게 빛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하는 것을 막으려고 포르말린이라는 약품에 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포르말린이 무엇이냐면 병원에서 시체가 썩지 않게 보관할 때 쓰는 아주 독한 약품입니다. 이걸 먹걸리인 오징어나 낙지에 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위장 점막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얇은 막이 상하면 위험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며 결국에는 무서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순 어르신도 피부가 가렵고 얼굴이 누력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약품 처리된 수산물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선명하고 화려한 색깔의 수입 과자나 사탕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특히 손주들에게 이런 간식 사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길입니다. 과자나 사탕의 색이 빨강, 노랑, 초록으로 너무 진한 것은 공업용 색소를 넣었기 때문에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식용 색소는 비싸지만 공업용 색소는 페인트나 플라스틱에 쓰는 거라 아주 저렴합니다. 일부 양심 없는 업자들이 돈을 벌려고 이걸 음식에 넣습니다. 이 색소가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해독 공장인 간이 비명을 지릅니다. 간세포가 상하고 피가 탁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은 뇌 발달에 영향을 받아 산만해지고 짜증을 자주 내게 됩니다. 과자 봉지 뒷면을 보시고 합성 색소라는 글자가 보이면 미련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여섯 번째는, 덩치가 큰 참치나 황색치 같은 대형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회로 드시면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있고 그 안에 수은이라는 독성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이걸 먹고 그 작은 물고기를 더 큰 참치가 잡아먹습니다. 먹이사슬 위로 올라갈수록 독이 수십 배, 수백 노 쌓이는데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수훈이 몸에 쌓이면 뇌세포를 마비시킵니다. 손발이 떨리고 말이 어울해지며 심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뇌 건강이 중요하시잖아요. 참치 통조림이나 큰 생선 요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겉면에 하얀 가루가 많이 묻은 수입 채소나 고춧가루입니다. 특히 원산지가 불분명한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채소를 대량으로 키울 때 벌레를 죽이려고 아주 독한 농약을 마구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한 독성 농약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농약 찌꺼기가 채소에 남아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겁니다. 이걸 장기간 드시면 신경계가 망가집니다. 어지럼증과 구역질은 물론이고 노년에 가장 무서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채소를 사실 반드시 국산인지 확인하시고 겉면에 이상한 가루가 묻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찌그러지거나 녹슨 수입 통조림입니다. 마트에서 떨리로 싸게 판다고 찌그러진 깡통을 집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조림 깡통 안쪽에는 음식과 금속이 닿지 않게 하는 코팅제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깡통이 찌그러지면이 코팅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거기서 BPA라는 환경 호르몬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 호르몬인 척 흉내를 내며 몸을 교란시킵니다. 남자는 기력이 떨어지고 여자는 유방이나 자궁 쪽에 병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통조림을 사실 때는 깡통이 매끈하고 깨끗한 것만 고르시고 가능하면 유리병에 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한글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수입 가공식품입니다. 값이 터무니없이 싸다면 더더욱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불량 업체들은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금을 써서 음식을 만듭니다. 공업용 소금은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납이나 카드면 같은 중금속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소금으로 만든 김치나 젓갈을 먹으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옛날 일본에서 사람들이 뼈가 아파서 울부짖었다느니 타이타이 병이 바로 이런 중금속 오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포장지에 한글로 제조사와 성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위해 과감히 외면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9가지 수입 식품입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아이고, 선생님, 제가 그동안 독을 돈 주고 사왔네요. 하시며 냉장고에 있던 것들을 다 내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등불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서 절대 말해 주지 않는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평소 수입 김치나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독소들을 피하고 이미 먹은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마트 가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단계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내 몸을 살리는 안심 장보기 9개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쏙 넣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트 입구에서 카트를 잡는 순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9가지 위험한 음식들 기억하시죠?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카트를 밀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간장 코너에서 멈추는 겁니다. 간장병을 집어들고 반드시 빗면에 식품 유형이라는 글자를 찾으십시오. 거기서 양조간장 혹은 조선간장이라고 적힌 것만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혼합간장이라고 적힌 것은 우리 몸의 신장을 공격하는 화학간장일 확률이 높으니 과감하게 제자리에 두십시오. 값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수만 원을 생각하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싼 투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쌀과 채소 코너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것은 딱 하나 원산지입니다. 흥지막하게 국산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십시오. 특히 건강을 위해 드시는 현미나 고춧가루, 마늘 같은 양류는 반드시 우리 땅에서 자한 것을 사야 합니다. 수입 쌀의 비서 성분이나 수입 채소의 고독성 농약으로부터 여러분의 신경과 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산물과 가공식품 코너입니다. 유난히 하얗게 빛나는 오징어나 낙지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포르말린 같은 독한 약품 대신 자연스러운 빛깔의 수산물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자나 캔디를 고를 때는 포장지의 색깔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지 보십시오. 합성 색소가 가득한 간식은 우리 손주들의 뇌를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간을 힘들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계산대 앞에 서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트 안을 한 번 더 훑어보십시오. 혹시 찌그러지거나 녹슨 통조림 깡통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런 깡통은 환경 호르몬의 운상입니다. 매끈하고 깨끗한 것인지 확인하고 한글로 성분 표시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5단계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식탁은 이미 절반 이상 안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수입 식품은 무조건 다 나쁜 건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만큼이나 식품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것들은 비교적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들어오거나 기준이 허술한 나라에서 생산된 저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산지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그런 음식들을 수십 년간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소용이 있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참 대단해서 지금이라도 독소 공급을 끊으면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는 비법은 매일 아침 사과 반쪽과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는 겁니다. 사과에 든 성분은 장 속의 나쁜 것들을 끌고 몸 밖으로 나가고 미역의 끈적한 성분은 우리 몸에 쌓인 중금속을 흡착해서 내보내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정순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집에서만 조심하면 뭐 하나요? 밖에서 먹을 때는 다 수입산일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식당 음식까지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외식의 횟수를 조금만 줄여보시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5번 하시던 외식을 3번으로만 줄여도 우리 몸이 받는 독성의 양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식당을 가시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곳보다는 믿을 만한 식재료를 쓰는 곳을 단골로 삼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실천 방법들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순 어르신이 겪었던 그 가려움증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길 한 번이 여러분의 노년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 바로 주방 냉장고 확인하러 가실 분들 계시죠?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창의 시작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2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건강한 삶을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격려의 답글도 달아주면서 우리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까지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식탁을 위협하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은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한 입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합니다. 첫째, 간장과 김치 같은 가공식품을 사실 반드시 성분 표시와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색깔이 너무 화려하거나 깡통이 찌그러진 의심스러운 수입 식품은 멀리 하십시오. 셋째, 이미 먹은 독소는 사과와 미역 같은 해독식품으로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이정순 어르신이 건강을 되찾고 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이제는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돌아도 숨이 차지 않을 만큼 기운이 넘치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사랑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내 발로 씩씩하게 걷는 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가 건강한 보물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내용 꼭 실천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도움이 되었다면 고마워라고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